자연수 P의 집합에서,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가 다음 중, 자, FP는 P다. 소수가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 맞지? F2는 2, F3은 3, F5는 5. 근데 어떤 합성수가 들어간 거지, 결국은. 맞죠? 합성수 소수가 뭔지는 알죠? 어떤 합성수가 들어가면은, 안녕? FA와 FB의 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12 같은 거는 뭐야? 2제곱과 3의 1승을 곱한 거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할 수 있겠네? 2제곱 따로, F3 따로. 근데 얘도 뭐야? 2와 2라는 소수를 곱한 거네. 그럼 뭐다? F2 더하기 F2 더하기 F3.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나와? 2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12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소인수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소인수들 2, 2개, 3 하나를 다 더한 게 F값이다. 이 말이지 뭐. 그걸 해석을 했다면 끝났지. 뭐야? 2제곱? 5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답은 뭐겠어? 2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5. 자, 우리 이런 F를 이제 배웠으니까 안다? 아닙니다. 세상 처음 보는 함수 등장할 수 있어. 그때 너희들이 직접 해석을 해보세요. 인 거잖아. 알았지? 이 정도는 배우지 않더라도 나도 이런 함수는 처음 봤음. 10년을 가르쳐도 처음 봤는데 너희들도 당연히 처음 보는 함수 있을 거다. 그때는 그때 해석을 해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왜 늦었어? 출첵 좀 하자. 왜 늦었어? 대답. 늦게 출발했어요. 참아야지. 그지? 출첵을 근데 아무도 안 했네. 좀 이따가 하자. 너가 50분? 다음 1242번.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와 1과 A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말 안 하더라도 당연히 마이너스 2와 A는 달라야 되고 1과 A는 다르다. 그게 집합의 표현 방식이다. 알았지? 그것 때문에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은 한번 오류는 아니고 논란 비슷하게 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저 말 안 해도. 어쨌든 그런 집합 X가 있는데 X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가는 그런 함수 F에 대하여 치역이 뭐야? 마이너스 5와 4다. 자, 마이너스 5와 4가 지역이라는 얘기는 셋 중 마이너스 5와 4로 가는데 세 놈은 다 마이너스 5와 4로 가는데, 그치? 가는데 딱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 두 놈은 같은 곳으로 갈 거고 다른 한 놈은 다른 곳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1이 마이너스 5로 가면은 A는 반드시 4로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A가 4로 가면은 1은 마이너스 5로 가라는 얘기고, 뭐 그런 거다. 그치? 치역이라는 거는 둘 다 대응에 참여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막 두 가지 방법 하면 안 된다고.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건 치역이 마이너스 5였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조심하고.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A와 B의 값을 모두 찾아주세요. 자, 어떻게 생겼나? B가 뭔지는 모르겠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확실한 거. 여기까지만 쓸까? 여기까지만 쓰자. 자, 나머지 것들 일부러 안 건드렸다. 이것만 딱 보자마자 얘기해야지 뭐. 축이 1이다. 정확하게는 축이 X는 1이다.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 혼자만 뭔가가 나오고 나머지 두 놈은 같은 값이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누구에 의하여? 대칭성에 의하여 여기가 마이너스면 자동으로 여기는 4가 돼야지. 맞죠? 그래서 A가 4입니다. 두 번째, 그 값은 같아지는데요. 뭐 해야 되나? 저 상수 3 때문에 하나로 고정되겠네. 자, 가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얘가 어디야? 작은 치역, 큰 치역 또는 이것도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x는 1일 때 그리고 간격 똑같은 값으로 이제 뭐야? 마이너스와 4는 아니까 그때 값이 각각 마이너스 5와 4가 나올 때. 알았죠? 두 가지 가능성. 근데 뭐 때문에? 상수항이 3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둘 중 한 놈은 거짓이 될 거다. 알았지? 거기까지는 생략할게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둘 중 한 놈에 대하여 둘 중 하나에 대해서 참이 나올 거고 그때의 A, B를 찾아주면 됩니다. 알았어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 지난번 수업 시간에 뭔가 많은 문제를 풀어주진 못했는데 이런 문제 있었지. F는 1대1 대응, G는 상수함수, H는 항등함수 이런 문제 풀어봤었지. 그때 내가 뭐부터 보라 그랬어? 항등.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1대1 대응 보세요라고 했는데 거기서 내가 1대1 대응 어떻게 보라 그랬어? 항상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집합, 정역이란 집합, 공역이란 집합 그려서 대응 관계를 직접 연결시켜 가면서 뭔가 함수 찾아보세요라고 했었지. 1대1 대응 찾을 때는 항상 그거 해줘야 된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거. 이 대응 관계, 이 그림을 그려야만 너네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이게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단 요게 힌트네. 결국 F1, F2, F3, F4, F5가 가질 수 있는 값 자체가 뭐야? 결국 1, 2, 3, 4, 5잖아. 그 1, 2, 3, 4, 5를 가지고 뭔가 차와 차가 똑같은 세트가 일단 두 개가 등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 1이면 얘는 4, 3이 되도록 또는 5, 4가 되도록 맞지? 근데 방금 내가 준 예시는 틀렸지. 왜? 2, 1이 되면 얘도 1이 돼야 되거든. 즉 1만큼 차이 나서는 여기서는 안 돼. 만약에 1만큼 차이 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1은 빼야지. 얘가 1을 가져줘야 되니까. 그러면 답은 3, 2, 5, 4 또는 반대로 5, 4, 3, 2, 1 이렇게는 가능하겠지. 맞죠? 그런 예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가히 조건에서. 맞나요? 가볼까? 가히 조건. 일단은 차를 깜짝이야. F2와 F3 그리고 F4와 F1 뺀 거랑 차랑 F5가 같다라고 했는데 나는 해보자. 이 차를 1로 고정을 시켜 놔보겠어. 왜? 뭘 빼? 요거 빼? 요거 빼도 돼. 이거 안 써놨지. C야? 자, 차를 1로 고정시켜보자. 그럼 얘네들의 차는 뭐 나와야 된다고? 2, 3, 4, 5를 가지고 차가 1 나오게 뭐 가능하지? 3, 2, 5, 4 가능합니다. 맞나요? 또는 5, 4, 3, 2 가능합니다. 나는 일부러 안 보고 있다 지금. 알았죠? 자, 두 번째. 얘를 2로 고정시켜보자. 그럼 2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 값들을 가지고 y좌표를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차가 2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3, 1은 가능한데 5, 4가 불가능하잖아. 그럼 차가 3인 거는 가능해? 불가능해? 3인 거는 가능하죠. 5, 2랑 4, 1. 맞죠? 그래서 여기가 5, 2, 4, 1. 여기가 4, 1, 5, 2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가 4까지는 불가능하지. 왜냐면 차가 4가 되는 건 5, 1 빼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 딱 네 세트 중 하나. 그 중에서 이제 뭘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거지. F1보다 F2가, F2보다 F4가 커지래. 그러니까 누구를 봤을 때 얘랑 뭐야? 얘랑 얘를 봤을 때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고 얘가 가운데 값이 나오는 세트를 찾아주세요. 보자. 뭐야? 일단 얘 탈락. 얘 탈락. 얘네. 이게 맞다. 그치? 얘도 탈락. 맞지요? 그럼 끝났네. 다시 한번 보다.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1로 가고 4는 5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요거네. 그럼 이제 이거 더하는 거는 됐지요? 자, 이거는 그림이 필요 없었네. 64번. 자, 정리. 얼른 정리. 이 유형 자체를 내가 별표 쳐놨죠. 뭐예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근데 정역이 어때? 공역이 어때? 정역이 0부터 4까지, 공역도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뭔가 네모박스 안쪽만 보면서 했던 그 문제다, 그치? 1대1 대응이 돼도 록이라는 유형 크게 보면 몇 가지 있다 그랬어? 세 가지. 실수 전체가 정역인데 좌우로 나눈 거 하나. 두 번째 사각형. 그지? 정역도 이 사이만, 공역도 이 사이만. 그래서 이 사각형 안쪽만 보면서 대각선 만드는 문제.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뭔가 x도 크다, y도 크다. 또는 x는 크다, y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만 보거나 또는 이쪽만 보는 그런 문제. 요 점을 지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는데 세 개 공통으로 전부 다 2차라면 축의 위치를 확인하자 였었거든.
물론 축이 미지수일 수도 있고 축이 확정돼 있어서 내가 볼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지금은 뭐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번째 유형이라고. 맞죠? 뭐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근데 문제가 뭐야? 뭔가 3에서 끊어놓은 게 조금 다른 것뿐이지. 맞지요? 맞지요? 근데 뭐 해놨어? 지가 알아서 잘 3부터 4까지 확정을 지어놨네. 3 넣어주면 빵 나오고 4 넣어주면 1 나오게끔 해놨잖아, 지가. 등호는 둘 다 붙었으니까 여기, 여기.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우리가 봐야 되는 것만 보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요 안쪽만 보면 되잖아. 맞지? 맞지? 그런데 봐야 되는 정역이 이번엔 어때? 여기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등호야. 왜? 이 네모박스 안쪽에서 이런 대각선도 가능합니까? 이런 대각선도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그럼? 아니. 등호가 0에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요? 여기가 채워지면은 y좌표 1은 두 개의 x로 내려가는 거잖아. 1대1 대응해야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여기다가 점을 찍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어서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가줘야지. 맞니? 됐음?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거 아니면 이거. 그걸 결정한 건 A가 양수 또는 A가 음수? 아니지. 뭐 축이 없잖아. X에 1창이 없잖아. 축이 없는 게 아니라. 1창이 없다는 얘기는 축이 0이었다는 얘기지. 여기가 축이야.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지. 그러니까 알아서 A는 음수하고 나오고 있을 거야. 알았죠? 끝. 이거는 축이 0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축을 건들 필요는 없는데 확인은 해야지. 그러면 0,4가 뭐 꼭지점이다도 좋고 또는 지난다 해도 좋고 어차피 우리는 3,1 가지고 뭔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두 점을 지나도록 하는 A, B 찾아주기만 하면 답입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96번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자,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나중에 수투로 가도 또 비슷한 거 나올 거야. 제일 먼저 해줄 작업은 x, y에 둘 다 빵빵 넣어보기. 그러면 좌변은 f빵, 우변은 f빵 더하기 f빵, 2f빵 더하기 2. 그래서 f빵은 뭐 나와요?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오케이, 요거. 그래서 기억은 보자마자 참. 알았음. 그리고 나선 니은을 보고 싶어. 니은을 보고 싶으면 뭐해? x에는 x를 그냥 넣어. 근데 y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봐. 그러면 좌변은 뭐야? 또 f빵. 우변은 뭐야?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fx와 f 마이너스 x의 합이 나오잖아요. 맞지요? 넘어가주면 마사. 맞냐? 응, 참.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뭐 했어? F1을 줬다. 자, 이번엔 뭔다? 디귿. 디귿. X에 Y에 뭐 넣어봐? 둘 다 1 넣어봐. 그러면 뭐야? F2를 얻을 수 있잖아. 근데 우변은 F1 더하기 F1. 2F1이니까 4 바로 쓸게. 6이잖아. 그러면 X, Y에 이번에 뭐 넣어보는 거지? 둘 다 2 넣어보는 거지. 그럼 좌변은 F4잖아. 우변은 F2 더하기 F2. 얼마? 12에다가 더하기 2. 그러니까 14 나오잖아. 그러면 X, Y에 뭐 4, 4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F8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14, 14, 2. 30. 맞나? 참. 이게 참. 대충 답은 5번. 어때요? 정말 쉽죠? 역시 정리. 합성 함수가 뭐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함수 만든 그 결과를 합성 함수라고 하고 그 연산하는 과정을 합성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결국 어쨌든 합성 함수는 뭐다? 함수다. 두 번째 역함수도 역함수다. 알았음? 자, 간다. 일단 합성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되게 쉬워요. 자, 합성 함수가 뭐야? 일단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고 집합 z가 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내가 f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y에서 g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해볼게. 알았죠?
그때 만약에 이쪽 집합에서 이쪽 집합으로 그리고 이쪽 집합에서 여기 집합으로 갈 때 f가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면은 그대로 여기에서도 y에서 스몰 g로 가는 함수 g가 있을 때 그걸 따라서 그대로 간다. 그때 우리는 뭐? 요만큼 결국 어디? 여기를 정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 공역으로 x를 넣으면 z가 나옵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합성 함수라고 부를 거다. 뭐? g합성 f라고 부를 건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그리고 그게 뭔지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결국 y가 뭐예요? 스몰 y가 f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잖아. 뭐가 들어갔는데? 스몰 x가. z는 뭐예요? z는 g라는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거잖아. 어떤 걸 넣었는데? y를 넣었잖아. 그 y가 뭔데요? 방금 얘기했잖아. 뭐라고? fx라고. 그때 요 녀석을 저 g 안에 f가 있는 식으로도 많이 쓰고 당연히 이걸 더 많이 쓰고 근데 그 녀석을 이 순서 그대로 가운데만 동그라미로 하면서 앞에 걸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요 함수에다가 x를 넣으면 뭐 나옵니다? g는 나옵니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g합성 f가 있고 3을 넣으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3을 먼저 f에 넣고 그 나온 놈을 다시 한번 g에 넣으세요 라는 연산이라서 항상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앞에 거 순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미 할 줄 아는 거 뭐? 자, 이건 밑에 거 좀 지워도 되나? 이건 지워도 되나? 자, 뭐 해볼 거냐면 자, 바로 갈게요. 그냥 뭐 푸세요는 아니고 f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gx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1번 f 합성 g에다가 뭐 해봐? 1을 넣어봐. 두 번째 2번 g 합성 f에다가 1을 넣어봐. 자, 각각을 계산해보면 얘 뭐 나와? 1을 어디다 먼저 넣으셈? g에다 넣으셈. 넣어주면 뭐 나와? 3 나오지. 그 3을 f에 넣으셈. 뭐 나와? 9 나오지. 자, 밑에 거 가볼까? 1을 f에 넣어보셈. 뭐 나오셈? 1 나오죠. 1을 g에다 다시 넣어보셈. 뭐 나오셈? 3 나오죠. 자, 둘 다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모르겠는 사람 손? 없죠? 합성함수에서 그래서 뭐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해보시오라고 하는 문제 벌써 풀 줄 압니다. 합성함수에서 딱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 하나는 값 찾기, 지금 거. 두 번째는 좀 이따 할 거, 바로 이어서 할 거, 함수식 찾기. 세 번째는 그래프 보기. 그래프는 근데 오늘 안 할 거예요. 알았음? 그럼 벌써 반응했다는 얘기야. 알았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가자. 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누구?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성질. F 합성 G와 G 합성 F는 shit. G 합성 F는 같다 다르다? 지은아? 아, 다르다. 왜? 지금 해봤잖아. 1 똑같이 넣어봤는데 9 나오고 3 나오고 서로 다른 거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둘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근데 무조건 다르다?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가지고 만드는 참거짓 문제들도 당연히 나오고 또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다.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도록 하는 함수 완성하기. 그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는 있다. 알았죠? 나오면 거저 주는 거니까 받아 드시고요. 그럼 합성함수 벌써 끝났어. 아, 하나 남았다. 식도 찾아야 되고 뭐 이거 안 했다. F합성 G합성 H. 자, G합성 H를 먼저 연산을 해요. 두 번째 F합성 G를 먼저 연산을 해요. 둘은 같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합성이라는 기호는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교환법칙만 성립하지 않을 뿐. 그래서 괄호는 그 어디에 있든 괄호는 신경 안 써도 돼. 뒤에서부터 쭈르륵 연산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자리만 갑자기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만 안 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 짓만,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알았음? 그러면 이제 누구 해볼까? 아까 그거 예시를 지었으면 안 되는데. 자, 이번엔 너희가 직접 해봐. 시간 잠깐 줄게요. 아까 그거 조금만 바꿀까? 자, 1번 G 합성 F X라는 함수식 찾아보고 2번 F 합성 G X라는 함수식 찾아보세요. 두 개. 기기. 시간은 35초. 자, 이번에는 그래서 요거 함수식은 다 구했죠? 그냥 뭐 쉽죠? G라는 함수가 뭐야? 다현아. 자, G라는 함수가 뭐야? 뭔가가 들어오면 2를 더하는 함수. 근데 뭐가 들어왔어? fx.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 x제곱이 들어왔네. 그럼 얘는 뭐야? x제곱에다가 2 더하는 함수.
자, 그런데 밑에 건 뭐예요? f라는 함수가 뭐야? 어떤 게 들어오면 그걸 제곱해버리는 함수인데 뭐가 들어왔어? gx, 즉 x 플러스 2가 들어왔죠? 그 녀석을 제곱하면 됩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함수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 알았죠? 그리고 벌써 뭐 할 줄 알아? 식도 구할 줄 알아. 값도 아까 방금 찾아봤어. 그럼 합성함수 끝이야. 이제 뭐 역함수. 역함수 간단하게 빠르게만 잠깐만 설명하고 일단 쉬었다 합시다. 너무 졸려한다 너네. 한다. 두 번째 역함수. 일단 역함수도 뭐다? 기본적으로 함수다. 근데 뭐야 이번에는? 쟤는 두 개 이상을 합쳐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거라면 얘는 역. 명제의 역 생각하면 화살표 방향 바꾸는 거였잖아. 가정과 결론 자리 바꾸기. 함수도 똑같아. 함수도 방향성이 있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뭐 f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해주세요? 이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f의 역함수가 되는 거는 아니고 뭔가 조건도 있는데 그거는 쉬었다 할 거고 일단은 뭐다? 역함수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은 뭐다? 여기에 x에서 여기에 y로 함수 f가 대응하는 거였다면 그놈의 인버스인 누구? 역함수라는 함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원소들의 대응 관계 또한 거꾸로 가져야 된다. 1 넣어서 3 나오면 3 넣어서 1 나오게. 2 넣어서 5 나오면 5 넣으면 2 나오게. 알았죠? 그런 식으로 대응 관계들, 원소들의 대응 관계를 싹 다 뒤집은 거를 일단 역함수를 만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고? 그렇게 역함수로만, 거꾸로 반대로 대응 관계를 거꾸로만 만들어주면 무조건 역함수도 아니다? 그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할 거. 너야 f의 역함수가 뭐 하기 위한 조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데 하기 위한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은 f의 역함수는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쓴다? f의 인버스, f의 뭐? 역수 또는 마이너스 1승 지수가 마이너스 1승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읽어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얘가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인버스가 뭐야? 뭐 반대로 뭐 이런 말 아니냐? 반대의 이런 말 아니냐? 끝. 어쨌든 알았죠?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 얘기합시다. 자, 휴식. 역함수는 어때야 돼요? 자, 역인 함수를 구하는 건데,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싶어 얘들아? 거꾸로 방향을 보고 싶지. 그럼 뭐야? 대응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요? 어떤 정의역이 대응에 참여 안 했고 어떤 정의역이 두 놈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은 뭐다? F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개의 정의역이 한 군데로 가면은 거꾸로 못 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뭐다? F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정의역 두 개는 같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시 식으로 쓰자. 뭐야? x1과 f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역시 뭐 해지세요? 달라지세요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뭐야? 1대1 함수란 얘기지. 두 번째, 노는 공역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f 입장에서 봤을 때 노는 공역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꾸면 얘가 정역이 될 거란 말이야. 노는 정역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다? 모든 공역들은 대응에 참여했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f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불러? 1대1 대응. 그래서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f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존재하겠어? 역함수에서. 다음 중 어디 갔어? 다음 중 어디 갔어? 다음 중 아이씨. 있다.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를 구하시오. 이건 뭐야? 1대1 대응이 되도록이고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데 이보다 클 때 작을 때 결국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지. 말만 바뀐 채로. 알았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도록이겠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겠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겠지. 알았죠? 같은 문제 또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겁니다. 세 가지 유형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 합성함수 결국 몇 가지 나온다 그랬어? 세 가지 물어본다 그랬지. 뭐? 하나는 값에 대해서 아까처럼 f합성 g에 1 넣어보기. 두 번째 식 물어본다 그랬지. 어떤 거? f합성 g x라는 함수 식 구해보기. 세 번째는 그래프 물어본다고 했는데 이거는 오늘은 설명 안 한다 그랬지. 역함수는 결국 세 개입니다. 값 구해보기, 식 구해보기, 그래프 그려보기. 알았음? 요 세 개만 잘 할 줄 알면 됨. 자, 그때 f 인버스 역함수에 대해서도 뭐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간다. f라는 함수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였는데 a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대? b가 나왔대. 다시 한번 뭐야? f의 a가 뭡니까? b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그때 인버스를 가보자. 역함수를 만들어서 f 인버스. 그럼 뭐야? 요렇게 대응하겠죠. 그래서 뭐다? f 인버스에다 b를 넣으면 뭐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래서 너네한테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어떤 거?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원래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존재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x 플러스 2라는 인버스가 존재하는 함수가 있었어. 거기서 뭐 해보세요? 인버스에 5를 넣어보세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알았죠? 자, 그때 답은? 간다. f의 인버스에 5를 넣으면 뭐가 나오니? 라는 말은 둘이 자리 바꿔야지. 그래서 f에다가 그 물음표를 넣어주면 뭐가 나와요? 5가 나옵니다. 그때 이 식을 쓰고 간다, 안 쓰고 간다? 쓰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것만 딱 보자마자 뭐 해주세요? 인버스라는 함수의 식을 좀 이따 배울 텐데 배우고 나면 알 거다. 역함수 구하는 거 졸라 귀찮아. 아무리 쉬운 1차 함수라도 역함수 구하는 거 귀찮아. 그래서 안 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 그래서 뭐다? 그냥 이걸 구하세요라는 말은 5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만 고민을 하면 돼. 알았음? 알았음? 예를 들어서 fx 3승 뭔 개소리야? fx라는 함수가 2x의 3승 플러스 뭐 3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때 너네한테 f 인버스에 5를 넣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자 보자마자 사실 이제 차수가 높아지니까 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데 한눈에 보이는 x가 하나 있지. 그지? 뭐 있어? 1 하나 있지. 자, 1을 넣어주면 된다. 그럼 답은 1이야? 아니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1이다. 왜? 무조건 F는 1대1 대응이었을 거거든. 식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당연히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했을 거니까 우리는 뭐를 고민할 필요 없다. 혹시 또 다른 O 나오도록 하는 또 다른 X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로 그냥 답을 쓰면 돼. 알았음? 알았음?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에 뭐 하러 가보자? 역함수에 대해서 자 식을 구해 가보자를 설명을 할 건데 그거는 잠깐 이제 여기 보세요. 거기 들어 모아.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또는 순서 구하기라고 하죠 일단은. 자 일단 개념 설명만 해보자라고 하면은 뭐냐면 있잖아.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 우리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를 구해볼 거야. 맞지? 자 그때 첫 번째 방법은 x는 f 인버스에 y를 만들어 준 다음에 y를 f 인버스 x로 고치면 돼요. 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온 건 쉽지. 그냥 x 대신에 y 쓴 거잖아. y 대신에 x를 쓴 거지. 그거는 쉬워.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아니 도대체 그 어쩌라는 건지를 모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얘가 만약에 y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노란색 단계. x는 f 인버스의 y를 만들어주세요는 무슨 소리냐면 x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이항시켜주세요. 그럼 일단 y-4를 만든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끝이야. 알았음? 그냥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4 더하기 양변을 똑같이 2로 나누기. 어쨌든 x는의 형태로 정리만 바꿔주기 위해서 이항하세요야. 알았음? 됐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그냥 x 대신에 y 대신에 x 쓰기만 하면 이게 역함수입니다. 벌써 너희들은 뭐 할 줄 알아? 역함수의 식도 구할 줄 아는 상태가 된 거야. 별거 없죠? 오케이? 물론 나중에는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오늘은 아니고 다음 시간으로 가보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별게 좀 생기긴 해요. 근데 뭐 그 전까지는 별거 없고 간다. 요번에는
뭐를 하러 갈 거냐면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섞은 그놈에 대한 성질 내기.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뭐 필기는 다 했겠지? F와 합성과 인버스를 섞어보자. 첫 번째, 우리는 뭐 해볼 거야? 뭐부터 하지? 이거부터 하자. F라는 함수랑 F 인버스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볼 거야. 또는 F라는 함수랑 F 인버스라는 함수랑 F를 합성을 해볼 거야. 자, 결론은 뭐였지? 기억나? 둘 다 상등함수가 됩니다. 근데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정의역은 달라. 근데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뭐야?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성질만 가지고 생각하면 둘은 성질은 똑같다고. 알았죠? 근데 정의역은 달라질 수 있어서 같은 함수는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X에서 흰색으로 쓰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A를 넣어주면은 B가 나오고 있겠죠. 맞죠? 근데 이놈이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인버스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요 놈이 요 놈을 대항할 거야. 자, 가보자. 우리는 뭐 해본다? 요걸 먼저 연산해보자. F부터 연산이죠. 뒤에 거부터 연산이죠. 그래서 A를 넣어볼게. 여기다 A를 한번 쓱 넣어본 거야. 자, 가보자. 그럼 어때? A를 넣었더니 F를 따라가서 여기로 넘어갔는데 나온 B를 다시 넣으니까 어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그치?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A를 넣었는데 갔다가 돌아와 버렸으니까. 누구도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 여기에 B를 넣어봐. 그럼 인버스에다 넣은 거니까 먼저 여기 A가 나왔는데 나온 놈을 다시 넣으니까 어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보지. 그래서 둘 다 뭐다? 항등함수가 됩니다. 라는 얘기야. 알았음? 두 번째. 이번엔 뭐 해볼게요?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 정확하게는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있었어. 둘이 뭐 해봤어? 합성을 했어. 합성 함수를 만든 거다. 맞지? 뭐 둘 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놈의 G합성 F라는 놈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조건을 만족했다는 전제하에 이 녀석이 뭘 구해보자? 인버스를 구해보러 가는 거야. 자, 간다. 먼저 연산한 함수는 어떤 함수? 이것도 흰색으로 쓰자. 먼저 연산한 함수는 F라는 함수, 뒤에 거. 그래서 그걸 나온 거를 G에다 다시 넣을 거야. 맞지? 그때 우리는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는 G 합성 F라고 부르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은 뭐야? 이 녀석이 되는 거지. G 합성 F라는 함수에 대한 인버스. 맞죠? 그때 함수의 대응 관계를 보니까 F는 A에서 B로, G는 B에서 C로 가는 함수 F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퐁당퐁당 해서 한 방에 다이렉트로 A를 넣으면 C가 나오게 슝 간 게 G 합성 F거든. 그럼 거꾸로 돌아가는 건 이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퐁당, 퐁당. 얘가 뭐야? G 인버스지. 얘가 뭐야? F 인버스지. 그럼 먼저 이 함수에다 뭐 넣을 수 있어? C를 넣으면 B 나오고 B를 넣으면 A가 나온 거야. 자, 뭐부터 연산했다? G 인버스부터. 먼저 연산하는 게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자, 엄청난 성질 하나 얻었다. 맞죠? 두 함수를 합성을 해서 전체 인버스를 시킨 함수는 둘 다 인버스를 만드는 건데 뭐 해야 됩니다?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알았음? 그거 하나 조심하러 가자. 알았음? 됐죠? 끝. 여기까지. 그러면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모든 설명 다 끝났어요. 자, 내가 골라주는 문제 조금 많을 텐데 딱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기본적인 문제는 뺄 거야. 알았지? 그리고 합성함수 그래프 뺄 거야. 아직은 설명 안 할 거거든. 그래서 자, 초반에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심플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문제 하나 정도만 할까? 1300. 의미 없는 거 안 할게. 하지 말고 조금 너희들이 질문할 문제로 가자. 요런 거. 1334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일단 풀고 계세요. 내가 쫙 써놓을게. 풀이할 시간까지 되려면 몇 개를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7일로 바꾸자.
뒤쪽은 어려울 거다. 72번부터는. 이게 합산서 그래프지. 빼고. 이렇게 하면서. 합성은 여기서 끝. 아, 이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하나만 딱 더 하고 넘어가자. 1465까지. 자, 여기까지 풀이. 뭡니까? 그냥 집어넣으세요. 다 맞죠? 4를 어디다 넣어주세요? G에다 먼저 넣어주세요. 4 넣어주면 얼마야? 16, 8, 6. 그 나온 6을 다시 F에 넣어주는데 범위에 맞게 넣어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7이냐? 맞지? 응. 다음 얘도 마찬가지. 연산은 생략합니다. 알았죠? 다음 35번. 이것도 뭐야? 결국은 F에다 X를 넣고 나온 놈을 또 F에 넣고 또 나온 놈을 또 F에 넣는데, 자, 이번에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네. 이거는 말만 할게, 그럼. 자, 요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너네 숙제할 때. 상수부터 가는 게 좋아? 미지수부터 가는 게 좋아? 상수. 그래서 이거는 뭐다? X를 넣을래? 아니죠.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1이 나오도록 하는 X값 마이너스 6. 미쳐나봐. 마이너스 2. 알았죠? Y좌표부터 정해진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알았어? 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38번. 이게 뭐예요? 이 문제는 뭐겠어? 그거랑 비슷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항등함수, 상수함수 찾아주기. 그래서 누구부터? 항등부터. G는 항등. 그지? 그지? 그리고 F2가 지금 4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다? 3이다. 그래서 H는 무조건 뭐다? 3이다. 얘는 당연히 2고요. 그러니까 F3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3약. 알았음? 항상 항등부터 출발해서요. 항등, 상수, 1대1 대응 사역도 있다면. 근데 뭐 또 어떤 문제처럼 원래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뭐냐면 만약에 1대1이 2개 이상 있으면 그때는 하나의 1대1 대응은 웬만하면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럼 다른 하나의 1대1 대응은 너네가 그 그림 1, 2, 3, 4, 1, 2, 3, 4, 5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대응되는 거 하나 쫙 맞춰주면서 알았죠? 그렇게 1대1 대응 만들어 가는 거다. 자, 72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나? 맞네. 이거네. 여기 있었네. 내가 뺀 줄 알았더니 G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그려달라고.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대응 G 맞춰보라고. 자, 그때 F3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다, 그치? G에 1을 넣어주면 뭐 나옵니까? 4 나옵니다. 두 번째, G에 2를 넣어주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F에서 3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1인 건 알아. 그럼 얘가 1이란 얘기네. 그래서 G2는 어디? 1로 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과 4가 2와 3으로 갈 건데 누가 어떻게 간다? G3가 더 큰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겠네. 그렇게 1대1 대응 완성. 이거 가지고 이제 답 내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항상 그림 그리면서 맞춰주고. 84번. 자, 이거는 뭐다? 말 그대로 이거 추론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추론하는 거. 진짜 F를 몇 번? 10번 합성을 하는 미친 자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해봐? F라는 함수에 넣어봐? 결국 계속 4분의 1 넣는 거잖아. 4분의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나온 놈을 다시 한번 넣는 게 뭐다? F의 2승이라는 함수에 4분의 1 넣는 거지.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다? 이제는 앞으로 안 쓸 거다. F 합성 F 4분의 1, 즉 2분의 1을 한 번 더 계산해 주시고 2분의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1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F 3승의 4분의 1이라는 건 이제는 안 쓴다. 얘를 다시 F에 넣어달라는 얘기네. 넣어주면 뭐 나와? 0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
0을 넣어주면 또 0 나오고 0 넣어주면 0 나오고 0 넣어주면 0 나오네. 계속해서 빵빵빵빵 나오겠네. 끝. 답은 얼마? 2분의 3, 2번. 알았죠? 이게 지금은 어떤 값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똑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특징. 어떤 문제는 뭐 한 3개의 값이 계속 반복. A, B, C 나왔는데 또 C를 넣었더니 A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A, B, C, A, B, C, A, B, C 3개씩 반복. 알았음?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특징들이. 자, 99번 가볼게요. 99번. 이 참수의 그래프는 어쩌고저쩌고. 자, 이때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실근의 개수라던가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진짜 실근을 구할 건지 실근의 합만 구하면 되는지를 잘 생각해라. 지금 일단 뭐부터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인데 미지수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값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을 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 뭐뭐 나와? 뭔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온다라고 출발하면 돼. 알았지? 그게 0과 0과 4면 더 좋고. 알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요 놈이 알파 베타. 뭔데? fx가 또다시 한번 알파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거. 근데 알파는 0 또는 뭐 0 언저리. 하나는 뭐 좀 일단 큰 양수네. 알파가 나오도록 하는 거랑 베타가 나오도록 하는 걸 찾아주면 돼. 근은 몇 개? 일단 4개. 근데 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하면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합은 4겠지. 얘들도 마찬가지야. 결국은 2를 기준으로 대칭형이 있잖아. 그래서 요 둘도 뭐 해보면 합해보면 얼마 나온다? 4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가 뭐 0이다 4다 몰라도 뭐 할 수 있다? 답은 낼 수 있다. 그런 대칭성 살리는 문제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뭔 말인지 알겠으면 뷰린스? 예. 타. 어디까지 했니? 99번? 50번 할 차례네. 쭉 넘어가네요. 그리고 중간에 비어있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쪽은 내가 카톡에다 쓸지 안 쓸지 내가 기억을 한다면 쓸 텐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빼고 푸세요. 그건 아직 설명 안 한 겁니다. 알았죠? 자, 가보자. 요거야, 요거. 뭐 해주세요? 요거는 인버스를 직접 찾아주세요. 안 거해도 되는 문제야. 반드시 찾아달라는 문제겠지. 이거 연습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한 거야. 그때 잘 봐. 얘의 인버스를 찾고 싶어. 그때 fx는 이라고 쓰면 힘들다. fx를 쓸 때 fx는 이라고 쓰지 말고 y는 형태로 좀 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x는 형태로 정리를 하기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 알았음? 그리고 xy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야, y x로. 근데 그 녀석이 뭐다? bx-1인 거죠. a는 6, b는 3분의 1. 나왔죠? 곱해주면 얼마야? 2인가? 답이 되겠네.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다음 57번. 아 힘들어. 우후. 자, 뭐니? 자, 가자. 요거다. 방금 해봐서 알지. 역함수 귀찮거든. 1차는 그나마 좀 암산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너네가 좀 이따 배우면 알 거야. 조만간. 역함수 구하는 거 진짜 불편해. 꼭 기억해라. 그래서 역함수는 구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다면 구하지 않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역함수에다 8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뭐다? F 인버스가 H니까 8이 나오도록 하는 걸 찾는 거고 X값은 딱 보자마자 2 보이지? 2. 그 2 말고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음이 아닌이라고 돼 있구나. 아무튼 됐죠? 됐죠? 네. 그래서 얘는 뭐다? 얼마나 했지? 내가 2라 그랬냐? 2. 그럼 이 문제는 G2를 구하시오로 바뀐 거야. 그럼 G2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뭐야? F3 빼기 3. F3은 다시 한번 계산해야겠네. 9, 6, 15. 답은 12.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됐음? 자, 마지막 65번. 와, 그래도 다 풀이했네, 이거. 자, 요 문제 가보자. 거기들 모아라. 거기들 모아라. 자, 일단은 뭔가 합성도 많이 하고 있고 인버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한 번 더 쓰고 갈게요. 이런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는 뭐냐면은 괄호 묶어준 거 풀어주기. 그러기 위해서 인버스. 그때 뭐 해야 돼? 둘 다 인버스 바꾸는데 자리 바꿔야지. F 인버스, G 인버스. 그리고 원래는 괄호다. 근데 괄호는 의미 없으니까 풀 거야. 알았죠? 그때 뭐가 보여? F와 F 인버스 또는 G와 G 인버스가 만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녀석은 뭐예요? I. 항등함수. 근데 I라는 항등함수는 꼭 써야 되나? 아니.
이 전까지 연산했을 때 5 나오면 그냥 5야. 답은. 여기까지 연산했을 때 7이 나오면 답은 7이잖아. 맞지? 그럼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되는 이 F와 F 인버스 또는 G 인버스와 G를 합성하는 경우는 그냥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F에다가 뭐 넣기야? 1 넣기야. 그럼 이제 뭐 해? 1을 F에 넣은 다음에 그 나온 값이 나오도록 하는 G의 X값 찾아주면 되겠지. F1 얼마야? 마이너스 1이냐? G 인버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 얼마? 2야.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싹 풀어봤는데 뭐 무조건 이 정도 난이도로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단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내가 문제를 풀지는 않았는데 요거. 자, 흰색 식과 노란색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냥 이항을 시킨 거밖에 없잖아. x에 1 넣었을 때 y에 6 넣으면 성립하죠. x에 1을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한단 말이야. 똑같은 함수야. 그래서 이 흰색과 노란색은 같은 식인데 노란색과 빨간색은 뭐 했어? x, y를 자리 바꿨지. 연아야, x, y 자리 바꾸는 게 뭐지? 함수에서? 도형에서? 규리나, x, y 자리 바꾸는 게 뭐지? y는 x 대칭. 그래서 노란색 식과 빨간색 식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 알았죠? 그 말은 원래 함수와 인버스도 어떤 관계에 있다?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중에 풀어보지 않은 문제 중에 어떤 것도 있다? 이런 함수 있을 거야. fx 있으면서 뭐 f 인버스가 어쩌고저쩌고 할 때 인버스는 뭐다? 요거 대칭 관계. 예를 들어서 얘가 a, b면은 얘는 뭐 b, a 지나도록 하는 거. 알았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가 수업 중에는 풀지 않았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둬라. 이 f와 f 인버스는 역함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 그래프적인 특징으로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관계에 있다. 알았지? 끝! 여기까지. 잘 가요.